월세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민지수와 조감독.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전세요? 네, 우리 딸이가 결혼을 하게 돼서 목돈이 좀 필요해졌거든요. 미안하지만 전세로 좀 돌렸으면 하네요. 갑자기 그런 돈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이 근처에 오피스텔 많으니까 새로 구해요, 그럼. 아줌마, 지금 집 있다고 유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그럼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통보. 월세 올리려는 수작이에요. 누굴 뭐 맹추로 하나, 씨. 우선 다녀올게. 천천히 생각하자. 목돈이 없던 두 사람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보증금이 싼 옥탑방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된다. 사랑아, 좋지? 너무 좁아. 엄마, 돈 없어? 돈? 그러나 지수의 어린 딸 사랑이는 엄마의 사정을 알 리 없고 왜? 마음에 안 들어? 피아노도 못 들어오고 방도 안 하고 별로야.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사를 해야만 했던 지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전월세 보증금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한 내 권리 지키는 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뭐 이미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또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 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임대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요.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결국은 그 새로운 집주인에도 내가 임차인이니까 그 기간까지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입자가 볼 때 새로운 집주인 밑에서 내가 세를 하기 싫다, 임차인 하기 싫다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은 뭐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대항력은 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한데요. 네. 주민등록은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택을 내가 받아서 거기에 살고 네. 또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입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은 자동적으로 발생돼요. 자동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만 취하면 되고요. 예. 확정일자 받는 건 뭐예요? 확정일자, 좋은 질문인데요. 확정일자는 사실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건데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게 그 날짜를 확정해서 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다가 날짜를 찍어줘요. 이날이 기준입니다. 순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 거 받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요. 우선 변제권 잘 아시겠지만 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경우에 여러 명이 다 이제 채권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은행보다도 먼저요? 은행이 1순위라고 그러던데. 은행이 1순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무사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사실 진짜 문제거든요. 예. 그럼 과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이제 들어오면 여러 채권자들이 그걸 나눠 갖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당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순위까지 했는데요. 7순위, 8순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4순위인데요. 지금 그 확정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 같이 사순위예요. 사순위예요. 그 문제가 뭐냐? 1, 2, 3순위가 먼저 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걷어가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네. 아니 그러면 세금 더 선생님 주네. 되게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 2, 3순위가 이 집에 저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만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크고 피할 수 있는 것도 피하면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집주인이 내야 되는 세금. 그 세금을 알면 우리가 이 주택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험성이 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국세청에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이제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임대인의 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합니다. 확인하면 동의합니다. 그럼 한 줄만 쓰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나 그거 못 써주겠어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지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계약 안 경우에 하면 되겠다. 계약 안 하면 그런 경우에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순위 내에서도 앞선 사순위와 뒷선 사순위가 있어요. 인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사순위에서도 은행이 먼저 뽑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저희 그 동기가 같이 이렇게 집들이 한다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실컷 먹고 놀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거의 이제 경매를 넘어가게 됐는데 그 확정일자 안 받아놔가지고 어떡해. 그냥 집만 들고 나왔어요. 어떡해. 네, 매덕이라는 돈을 그냥 날리고. 그러니까 잘 알아. 이거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얘기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가서 그냥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하고 그렇죠. 받아오면 되는 거야. 전입신고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기분 좋은 날에서 확실히 알고 가신 거죠. 그렇죠. 여기 나는 MBC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월세를 많이 놓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놓더라고요, 요즘. 예, 맞습니다. 세금 때문에. 보통 이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전입신고가 막 들어오면은 1가구 다주택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세금을 결국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불리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연인데 일반적으로 서민 경우에 월세를 들어갈 때 사실은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좋은 집 잡기도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좋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대신에 뭐 전세권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등기를 해서 그 집주인과 타협을 하는 경우도 그런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거 쓸 수 불법이죠? 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예,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거 예, 불법이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지도 않고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면 이제 그 위약금을 내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강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약금 조차도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금전거래,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래된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 고맙습니다.